논설문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자연보호에 대한 논설문을 읽고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130쪽에 두 장의 사진이 나오는데 위의 사진은 굉장히 푸르른 자연환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밑에 사진은 뭔가 개발을 하고 있는, 공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사진들처럼 오늘 읽게 될 논설문이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31쪽과 132쪽까지 이어지는 논설문을 같이 읽으면서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 그리고 주장과 근거를 각각 찾을 거고요. 그것을 133쪽에 정리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먼저 스스로 한 다음에 선생님과 수업을 이어서 영상을 재생시키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설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보면서 손에는 연필 또는 볼펜을 쥐고 밑줄 그을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 읽어주는 걸 들어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자, 여기가 서론인데요.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서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문제 상황 그리고 주장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자, 문제 상황이 어디일까요? 자, 바로 이 주장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자연 개발로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 상황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주장은요?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자, 지금 밑줄 친 이 부분이 이 문단, 서론 문단의 중심 문장이자 이 글 전체 논설문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부터는 이제 본론이 될 텐데요. 가볼게요. 첫째,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바로 중심 문장 나오죠? 어린 나무 한 그루가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는데 약 30년에서 50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유 한 컵 150ml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 한 컵에 약 2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자연의 힘이 아무리 위대해도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다음 문단입니다. 둘째, 무리한 자연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자, 여기에서는 이 문장이 중심 문장 되겠네요. 생물은 서로 유기적인 생태계로 얽혀 있으며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자연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하면 결국 사람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만들면서 무분별하게 산을 파헤치면 동식물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 무리한 자연개발의 결과로 기후변화 현상까지 나타나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고 지구환경이 위협을 받기도 한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분이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 셋째,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자, 본론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 나왔습니다. 당장의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후손에게 훼손된 자연을 물려주게 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물, 공기, 토양, 해양과 같은 자연환경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면 우리 후손은 그 훼손된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조상으로부터 금수강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연은 조상이 남긴 소중한 환경유산이자 후손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첫째, 둘째, 셋째 131쪽의 첫째로 시작되는 문단부터 세 개의 문단에 해당되는 게 본론이죠.
됐죠? 여기까지. 자, 마지막 결론 문단입니다. 자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연개발로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더불어 살아야 한다. 지나친 개발 때문에 나타나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이제 우리 모두 자연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자,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중심 문장이 어디일까요? 여기서 마지막 문장.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결론 문단이었고요. 자, 결론에서는 앞에 글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해 주거나 또는 정리를 해주거나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도 하죠. 그래서 본론에서는 또 굉장히 근거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의 예시와 자료를 되게 여러 가지 풍부하게 제시를 한 것 같고요. 우리가 서론과 결론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된 좋은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표시한 것을 근거로 해서 133쪽 3, 4번을 같이 정리할게요. 3번에서는 이 글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야 되네요. 첫 번째로는 논설문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을 만듭니다. 먼저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해볼게요. 논설문 내용에 관련된 질문으로는 자연이 한번 파괴되면 왜 복원되기 어려운가요? 답이 그대로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 문단, 즉 첫 번째 근거가 나오는 문단이죠.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환경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인데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자, 그럼 그 아래에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자연을 보호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작게나마 실천을 평소에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죠?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인다든지 전기나 물 같은 에너지 자원들을 좀 아껴 쓰는 것들 등등 실천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려보고 실제로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로 빈칸의 질문들은 각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4번은 여러분 스스로 해봤나요? 선생님과 읽으면서 바로 밑줄 그었기 때문에 밑줄 그은 대로 그대로 옮겨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처럼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글의 주장 어떻게 쓸까요? 서론에서 주장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론의 중심 문장 찾은 것을 그대로 써도 되겠고요. 결론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한 거 결국에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 보호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결론과 비슷하게 써도 이 글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정리를 했다면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 그렇다면 이 글에서 나온 주장과 근거가 서로 내용이 타당한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장이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지를 판단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 보세요. 자,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판단해 보자. 이런 것은 왜 판단하는 걸까요? 논설문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정도로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인지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별로 중요치 않은 여러 사람에게 별로 영향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주장하는 주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친구들의 대화를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가치 있고 중요할까? 자, 이 여자 어린이가 대답하죠.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주장은 중요해.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
네, 매우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 까닭은 이 친구와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까닭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 판단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세요. 이번에는 근거와 관련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판단하냐면 역시 밑에 대화를 읽어볼게요.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지 생각해보면 돼. 자, 즉 연관되는 건지 관련이 있는지. 자,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는 첫 번째 근거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어. 자, 그러면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근거가 주장과 연결되는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근거였습니다. 둘째,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자연 보호를 하자는 주장과 연결되나요? 자, 세 번째 근거,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자, 이 근거는 주장과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가요? 주장과 관련이 매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판단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연결은 되는데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나요? 자, 이걸 판단해봅시다. 자, 주장은 자연을 보호하자 였는데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자? 네, 뒷받침하죠. 자, 두 번째로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하므로 자연을 보호하자. 네,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근거,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네, 이렇게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매우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에서, 이 논설문에서 나온 세 가지 근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호하자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네 번째 근거를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까지 쓰고 135쪽까지 학습하는 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단 방금 우리가 지금까지 판단한 대로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하는 근거를 써주도록 하세요.